자, 전류가 흘러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지금 전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전류라는 것은 전자,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가 전선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전자는 어떻게 이동하죠? 자, 마이너스 쪽에서 어떻게? 플러스 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 다음에 전류는 어떻게 흐르죠? 그렇죠. 전류는 선생님 반대 방향이랬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 이 방향인데 이런 마이너스 그런 이런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우리가 한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런 회로도가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당연히 이제 전류가 흐르겠죠. 자, 그런데 여기 전류계 보이시나요? 이 전류계는 전류의 크기를 측정한다고 했습니다. 자,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겠죠. 자, 그럼 전류가 이렇게 가는데요. A 전류계랑 B의 전류계에서의 전류 세기의 차이를 봤더니 A에서 만약에 5A의 전류가 흘렀다. 그럼 전구를 지났죠, 우리가. 전구를 지나서 전구가 이렇게 불이 켜졌을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B에서도 어떻게 됐다? 5A의 전류가 흐르는 것으로 측정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뭘 알 수가 있냐면 이 전구를 불을 켜게 하는 데 있어서 전자가 사용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5A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뭐 1초 동안에 전선에 닿으면 어느 정도의 전자가 지나가는 거겠죠. 이 전자는 그대로 B에서도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의 개수는 그대로지만 우리가 불을 켤 수 있는 것은 이 전자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뿐이지 이 전자 자체가 소모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물레방아에 비유를 하는데요. 여러분 물레방아로 치면 물레방아를 이렇게 돌리는 데 있어서 물이 사용이 되죠. 근데 물이 없어지나요? 안 없어져요. 물이 없어지진 않고 이 물이 가진 에너지를 사용해서 이 물레방아를 그냥 이렇게 돌리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는 전하를 이렇게 이동시키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뿐이지 전자 자체가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 이런 전선에서는 어디서나 전류의 세기는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5A겠죠? 여기서도 5A고 여기서도 5A고 모든 점에서 5A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 거는 좀 다른 경우인데요. 전류가 이렇게 가다가요. 양길로 이렇게 나눠지는 지금 상황이죠. 자, 그래서 측정을 해봤더니 여기 전류계에서는 예를 들면 6A가 측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여러분 여기서도 6A고 여기서도 6A고 여기서도 6A, 여기서도 6A겠죠. 위에 거를 적용시키면 여기서도 6A일 거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이게 똑같은 전구를 이렇게 사용했을 때 여기는 3A, 여기는 3A 해서 양길로 나눠지고 다시 이 점에서 합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우리가 갈 때요. 자, 이런 흘러 들어가는 거랑 흘러 나오는 거랑 이 전류의 세기는 같다. 그리고 전류가 혹시 이렇게 나누어져서 흐르더라도 이 도선에 흐르는 그 전류의 세기를 결국에 합치면은 항상 같다. 왜냐면 얘도 합치면 몇이죠? 그쵸? 얘도 어차피 합치면 6A죠? 그래서 합치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법칙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전류가 흐를 때 전하는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그쵸? 전하는 없어지지 않는다. 또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지도 않는다. 그래서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그 양은 일정하게 보존된다고 해서 이것을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하량 보존 법칙이 이번 단원의 포인트고요. 직렬일 때랑 병렬일 때 어떤 식으로 보존이 되는지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